선넘사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중동 돋보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김순덕의 도발이 원체 길어가지고 네. 오늘 요것만 다루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첫 문장부터가 너무 웃겨요. 신기하게. 아니죠. 신기했다. 15일 등록 마감된 국힘 대선 주자가 11명이나 된다는 야, 사실이. 이거 어순을 바꿨어.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신기함을. 역시 씨가 글을 잘 글을 써요. 읽고 네. 싶잖아. 신기했다? 뭐가? 아, 글을 잘 써. 그러니까 좀 자주 글을 써주면 자주 보고 싶은데 가끔 돌아오셔가지고. 아, 그리고 우리랑 잘 맞아야 돼요. 결이 맞을 때만 재밌어. 자, 일단 네, 그러면서 6.3 대선에서 국힘 승리를 점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보수 후보의 드라마틱한 단일화에 운을 겹치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김대중 정도가 희망의 북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근데 또 신기한 게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2017년 탄핵 뒤에도 국힘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출마 선언 또는 저울질한 주자가 11명이었다. 네. 비슷하네요. 상황이.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죠? 그때도 글을 신기했나 썼으니까. 보지. 그때도 신기했다. 그때도 신기했다. 네. 국힘 의원 절반이 한덕수 단일화 작전에 골몰한다는 것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구국의 일념에서인지 권세만 누릴 수 있다면 업둥이도 상관없다는 웰빙당 전통인지 야. 답답함이 지금 막 묻어납니다. 국힘이랑 당원인지 물어보고 싶다. 탈당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넘겨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이 그 국힘당의 책임론을 들고 왔습니다. 자, 저 사진에서 아기가 느껴진다. 사진에서 아기가 네. 느껴져. 저 사진 선정해 온 거. 윤석열 저 자식하고 이 갈고 있는 게 느껴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아유. 말이 너무 웃겨요. 3년 전 국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업어와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그러네.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깨알같이 같아. 국힘의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업둥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탓이다 이거죠. 네, 엄청납니다. 야 같네. 네, 넘겨주십시오. 윤석열이 대통령다운 정치로 국정 성과를 내기는커녕 상명하복의 검사 체질을 못 버리고 당 대표나 갈아치우며 역시 한동훈에 대한 약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자기 아내만 극구 보호하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때려 파면당했다. 네, 이제 윤석열에 대한 좀 분노가 서려 있네요. 네, 서려 있고요. 체리 따봉에 황공해하며 종국엔 탄핵 반대를 외친 국힘 의원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과 다름없다. 네, 국힘의 전신 새누리당도 이렇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새누리당도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지? 황교안에게 입당 추파를 던지고 비난받아도 박 대통령은 지키겠다는 추태로 막을 내리긴 했으나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도가 달랐다. 네, 적어도 반성하는 척은 할 줄 그거는 알았다. 다르지. 그건 달랐죠. 근데 그때도 반성하는 척을 했는지 약간 척은 기억이... 했어요. 척은 했어. 머리는 네네. 좀 조아렸어요. 그럼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 답답함이 지금 서려 있습니다. 음.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엔 그런 신용도 없다. 웰빙당 DNA가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이번엔 그런 신용도 없다. 웰빙당 DNA가 바뀔 리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면 섬뜩하다. 열받으셨나 봐요. 괄호치고 그래서 수국골통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국힘도 거의 윤석열과 비슷해졌다라고 하면서 네, 탄핵에 찬성한 의원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심지어 문체까지 해야 한다는 의원들에겐 정당 부족으로 바치는 내 혈세를 물어내라 외치고 싶다. 진짜 답답한가 봐.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한동훈 지켜줘야 되니까.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국힘당 경선 관련해서 좀 사전에 까는 이야기를 합니다. 황우여가 해괴한 발언을 했다. 경선은 예능 프로그램처럼 치른다는 것이다. 네. 그 CBS 진행자도 당황했는지 위원장님도 그 결정에 동의하신 거죠? 이렇게 되묻자 황우여가 우리 당이 가장 출렁댈 수 있는 세대가 2030 세대예요. 거기 호소력이 있어요. 그걸 짠 분들이 대개 30대 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성동이 정치의 웃음과 재미를 선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 야. 영상을 봤어야 된다 그러면. 그 20, 30대가 그 질문하는 거 바퀴벌레가 되고 싶으세요? 박귀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청년 MC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더만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청년들을.
그야말로 정말 청년들을 이용하는 세력이에요. 저자들. 홍준표 대답하기 싫습니다. 어. 나경원 대답하기 싫습니다. 어. 한동훈 바퀴벌레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붙인 게 없긴 그래도 사는 게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바퀴벌레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도 사는 게 나으니까요. 역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살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갔고 산다면 바퀴벌레로 살고 싶다. 지금도 아무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김순덕이 열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 느낌표. 당신들이 언제 정치에 웃음과 재미를 선사했다고 경선에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겠단 말인가. 피눈물로 진짜 근데 사죄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이다. 너무 근데 웃음과 재미만 선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거는 너무 공감이 되네요. 피눈물로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이다. 그렇죠. 이게 보는 그 보수 지지자도 열이 받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거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요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썼어 오늘? 김순덕 씨답지 않은데? 아, 순덕 씨 화가 약간 많이 열받으셨어요. 나서. 김순덕 씨답지 하나하나 않아. 구구절절 다 엄청 까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눠가지고 길게 쓰는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일 진짜 열받았나 본데. 하고 진짜 말이 너무 열받았어요. 자,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뭐 공직선거 후보자여서 당선된 거지 정당에 추천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 상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대통령에서 못 벗어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쭉쭉쭉 뭐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에 마무리가 마무리. 마무리 한동훈 띄우기로 네. 안 끝나요? 마무리 한동훈 띄우기 맞. 동아일보의 기본 논조는 마무리는 마지막 슬라이드 한동훈이 돼야 된다로 끝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사설을 쓴 목적이야, 목적. 맞아요. 본질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김수덕한테 놀아나고 있잖아 지금. 정신 차려. 이게 진짜 웃깁니다. 연락에 썩건만 점점점. 진짜 열났나 봐. 김순덕이 열이 나서 막 장문에 글을 썼는데 정작 나긴 했나 봐. 국힘의원 다수는 주자들도 대선 승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그 뒤에 당권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난다. 너무 열이 받는다. 그러면서 제발 그러지 마라. 뭐 당신들이 지지했던 보수층에 뭘 못할 짓을 해놓고 대체 뭘 잘했다고 히히대며 경선을 하냐. 그러면서 윤석열과 거리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때 대통령한테 부인 단속 좀 하라고 말 한마디 못한 잘못부터 사죄한 뒤 뭐 진지하게 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괄호 빼고 한동훈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김건희를 저격했으니까 한동훈은 빼주자는 거죠. 근데 김순덕도 김순덕 씨도 이제 좀 힘든가 봐. 한동훈을 대놓고 띄워주진 못하고 남을 다 깐 다음에 그나마 한 명. 아니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본문에 실었을 텐데 어. 괄호로 한동훈 빼고 괄호로 넣은 거는 지금 내가 보다 한동훈도 밀렸어. 지금 한동훈이 미국이 픽한 후보가 아닌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동아일보는 자신들의 논조가 아니에요. 저거. 주류 기득권 그리고 외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띄우는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논조를 짜죠. 근데 이제까지 동아일보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한동훈 띄우기에 완전히 매진했었어요. 아니 이 글도 버거워 보이긴 하지만 깨알같이 한동훈을 밀어주는 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밀어주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정말 제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그 여론조사 그 결과 보니까 한덕수, 홍준표, 김문수 다음이 한동훈이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안 뜰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4위권에 오늘 발표를 하는데 4위권에 들어갈지 말지가 걱정입니다. 아니, 자, 우리 순위로 말하지 말고 퍼센트로 말해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네, 4%입니다. 4%. 저기 홍준표가 12%. 네, 자기 지지층에서도 12%. 거의 70 이상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순덕도 약간 소극적으로 깨알같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네. 네, 이 칼럼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국힘당에 마치 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힘당이 선전을 주문하는 칼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포인트들을 대신 화를 내면서 이 내란정당 국힘당에게 갈 비판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칼럼이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후보들의 자질과 태도, 방식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질은 내란 실계를 배출했고 내란에 가담하고 비호했던 이 내란 정당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김순덕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격한 말들로 본질회로의 접근을 좀 차단하는 칼럼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국힘당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김순덕 씨는 웰빙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국민 주권 시대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부패 정당, 반민주 정당, 그리고 위헌 정당이자 반국민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바퀴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바퀴벌레 태어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입니까? 네. 머리에 뭐 뽕을 넣었어요, 뭐 가슴에 뽕을 넣었어요, 막 유치하시네요. 추잡하죠 진짜. 정말 국민의 정치 수준에 걸맞지 않는 아주 저질스러운 정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민주정부 건설과 함께 저희가 국힘당을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제도를 마련해야 근데 돼요? 이제 정당의 공천이라든지 후보 선출 관련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이걸 직접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제도화해야 된다. 사실 기존에는 진보 정당 위주로 뭐 개혁 그렇죠. 정당 위주로 이런 게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 같은 정당에서 김건희나 명태균 같은 자들이 국고를 받아서 그 난리질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사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개파 정치가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 당원분들이 당원 주권을 높여가면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시대에 정당 민주주의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우리 법의 정당의 중요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비한 거죠. 네. 정당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이제 완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야겠네. 네, 일종의 그런 네. 게 되겠죠. 네. 명태균 방지법, 아, 명태 방지법. 그쵸. 명태균 특별법은 명태 방지법. 아니 이게 사실 김건희를 방지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사실은 저 본질은 그렇죠. 아, 네. 놓칠 뻔했어요.